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기계발서의 원류이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준 고전 무한의 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66년 미국 일리노이에서 태어난 랄프 waldo 트라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신사고 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1910년 무한의 힘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자기계발 분야의 바이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한의 힘이 100년 넘게 읽히는 이유는 이 책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의 보편성과 실용성 때문입니다. 트라이는 이 책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이 잠재력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통해 현실화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책은 성공한 기업가, 과학자, 예술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한의 힘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발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의 힘 등 현대의 많은 자기계발 책들이 이 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트라이는 책에서 인간의 잠재력이 마치 전기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통해 그 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올바른 방법으로 끌어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라이는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15분의 명상, 잠들기 전 5분의 자기 암시, 감사 일기 작성법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라이는 이 책에서 성공의 비결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이라며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효능감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에 담긴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의 법칙, 잠재의식의 힘, 그리고 실천의 원리입니다. 각각의 원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트라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의 힘, 랄프 waldo 트라인. 무한의 힘의 본질. 트라이는 무한의 힘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무한의 힘이란 우주에 편재하는 절대적 힘이며 모든 인간은 이 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이 힘은 마치 전기와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끌어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의 힘의 첫 번째 특성은 평등성입니다. 이 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 조건에 있지 않고 내면의 상태에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경이 아닌 그들의 내면에 있는 무한의 힘이 성공을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무한성입니다. 이 힘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며 고갈되지 않습니다. 트라이는 이를 근육에 비유합니다. 근육이 운동을 통해 더 강해지듯이 무한의 힘도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매일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듯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
세 번째 특성은 중립성입니다. 마치 전기가 사용 방법에 따라 유용하게도 해롭게도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무한의 힘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트라이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무한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한의 힘이 작동하는 원리는 공명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내면 그 진동과 같은 성질의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성공에 대한 확신은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끌어당깁니다. 이 원리는 현대 양자물리학의 발견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트라이는 모든 물질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이며 우리의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의 힘은 정신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작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믿음, 상상력과 관련됩니다. 트라이는 생각이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결실을 맺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같은 성질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질입니다. 트라이는 우리의 생각을 창조적 생각, 중립적 생각, 파괴적 생각으로 구분합니다. 창조적 생각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반면 파괴적 생각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중립적 생각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 생각입니다. 그는 창조적 생각을 늘리고 파괴적 생각을 줄이는 것이 무한의 힘을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무한의 힘의 두 번째 작용 영역은 영적 차원입니다. 트라이는 무한의 힘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명상, 기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 이 영적 차원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의 명상 시간을 갖고 자연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습관을 기르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삶을 헌신할 때 이 영적 차원이 더욱 깊어집니다. 물질적 차원은 무한의 힘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영역입니다. 트라이는 정신적, 영적 차원의 힘이 궁극적으로 물질적 현실에서 구현된다고 설명합니다. 건강, 부, 인간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물질적 조건들이 이 무한의 힘의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당신의 외부 환경은 내면의 상태가 물질화된 것이라며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세 차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시작된 변화는 영적 차원의 깊이를 더하고 이는 다시 물질적 차원에서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 진술문을 읽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정신적 훈련은 영적 차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는 결국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한의 힘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트라이는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은 무한의 힘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정신적 평화, 영적 성장, 물질적 풍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의 명상과 시각화 훈련, 규칙적인 영적 수행, 구체적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트라이는 책 전반에 걸쳐 실제 사례들을 통해 무한의 힘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심각한 질병을 극복한 환자들, 파산 위기에서 회생한 기업가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한의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이는 무한의 힘의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이 힘은 항상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한의 힘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지만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그의 말은 이 힘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각의 법칙. 트라이는 생각의 법칙을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현실을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는 현대 양자물리학의 발견과도 일치하는데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트라이는 이를 모든 물질적 현실은 먼저 생각으로 존재했다 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생각은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동은 우주의 에너지장의 파동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이 파동이 물리적 현실로 구현됩니다. 트라이는 이를 라디오의 작동 원리에 비유합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수신하여 소리로 변환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자연의 법칙이며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예외 없이 작용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고와 현실의 상관관계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트라이는 당신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되며 당신이 된 것이 곧 당신이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만들고 이는 실제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과 두려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실제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영향이 아니라 생각이 실제로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입니다. 트라이는 특히 생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단발적인 생각은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강화될 때 그것은 강력한 현실 창조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를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에 비유합니다. 한 방울의 물은 바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단단한 바위도 뚫고 지나갑니다. 사고의 진동과 에너지의 법칙은 유유상종의 법칙으로도 설명됩니다. 비슷한 진동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같은 성질의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들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트라이는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자석의 원리에 비유하는데 자석이 같은 극성의 물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은 성질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법칙이 우리의 의도나 바람과 관계없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력이 우리가 그것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작용하듯이 생각의 법칙도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트라이는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생각은 세 가지 층위에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적 사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의식적인 정신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트라이는 의식적 사고가 전체 정신활동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더 깊은 층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식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는 이 능력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이 의식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트라이는 특히 아침 시간의 의식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의 생각이 그날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무의식적 사고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신념 체계, 습관적인 사고 패턴, 잠재된 두려움과 욕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트라이는 우리의 현재 삶의 대부분이 이 무의식적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적 사고는 마치 빙산의 수면 아래 부분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신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과 감정적 반응의 대부분이 이 무의식적 사고에 의해 결정됩니다. 트라이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의식적 사고의 영향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적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식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트라이는 특히 잠들기 직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생각들이 수면 중에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들기 전에 항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층위는 초의식적 사고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직관과 통찰의 영역입니다. 위대한 발명과 예술적 영감, 종교적 체험 등이 이 층위에서 일어납니다. 트라이는 초의식적 사고가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초의식적 사고는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직관적 통찰, 예술적 영감, 문제 해결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모두 이 초의식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트라이는 모든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핵심에는 이 초의식적 사고의 작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법칙을 실제로 입증하는 많은 사례들이 책에서 제시됩니다. 헨리 포드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동차가 특권층의 전유물이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고, 이는 결국 조립라인 생산 방식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포드는 자신의 성공이 이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발전시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건설적인 사고방식이 결국 성공적인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디슨은 후에 발명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베토벤의 사례가 주목됩니다. 그는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에도 내 영혼 속에서 들리는 음악을 계속해서 작곡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일부는 완전히 귀먹은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초의식적 사고의 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베토벤은 진정한 음악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라이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생각의 법칙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법칙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이 법칙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층위의 사고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의식적 사고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무의식적 사고를 정화하여 부정적인 신념과 패턴을 제거하며 초의식적 사고를 통해 더 높은 지혜와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트라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글로 쓰는 것. 하루 중 여러 차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 잠들기 전 긍정적인 확신과 함께 잠드는 것 등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는 수면 중에 무의식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트라이는 잠들기 전 15분을 생각 정리의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책에서는 또한 집단적 사고의 힘도 강조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생각의 진동은 더욱 강력해지고 현실화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생각의 법칙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트라이는 간헐적인 긍정적 사고보다는 지속적인 중립적 사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은 마치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는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이는 생각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이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의 운명이다. 라는 그의 말은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재의식의 힘. 트라이는 잠재의식을 우리 내면의 무한한 창고라고 정의합니다. 그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방대한 정신 영역으로 모든 경험과 기억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논리와 이성의 제약을 받는다면 잠재의식은 그러한 제한에서 자유롭습니다. 트라이는 잠재의식은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잠재의식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으며 이를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잠재의식은 공간의 한계도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나 경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재의식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완벽하게 저장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린 것 같은 정보도 잠재의식 속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트라이는 잠재의식을 활용하기 위한 4단계 과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개발해야 합니다. 트라이는 모호한 바람은 모호한 결과만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개발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트라이는 잠재의식은 생각보다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긍정적 감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목표에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트라이는 이를 햇빛을 확대경으로 모아 불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합니다. 흩어진 햇빛은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한 점에 집중된 햇빛은 강력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도 한 곳에 집중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집중 단계에서는 방해되는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이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되며 당신이 되는 것이 곧 당신이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완 단계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면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트라이는 씨앗을 심은 후에는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목표를 심은 후에는 그것이 실현되기를 평화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완 단계에서는 신성한 무관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이 최선의 방식과 시기에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트라이는 잠재의식은 압박감 속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실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와 지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는 직관, 영감, 우연한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라이는 잠재의식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지시나 영감을 받았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지연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을 훈련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명상과 호흡법입니다. 트라이는 매일 15분의 명상을 권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호흡법은 특히 중요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장벽을 낮춥니다. 트라이는 호흡은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4, 7, 8호흡법을 추천하는데 이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미지를 통해 가장 잘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이는 한 장의 그림이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는 최대한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에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 촉감, 냄새, 맛까지 모두 상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더욱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트라이는 감각이 풍부할수록 이미지의 힘도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잠들기 전 암시는 잠재의식 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가장 흐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심어주는 생각과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트라이는 잠들기 전 15분을 신성한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루 동안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지우고 오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만 하도록 합니다.
특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상상하며 잠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잠재의식 훈련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나 이틀의 훈련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트라이는 최소 30일 이상의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한번 변화가 일어나면 그 효과는 영구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트라이는 당신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며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실천의 원리. 트라이는 무한의 힘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진리도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7단계의 실천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트라이는 목표 설정이 모든 성취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반드시 SMART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는 목표 설정에서 명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모호한 목표 대신 6개월 안에 체중 5kg 감량, 주 3회 30분 이상 운동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념 형성입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트라이는 신념이 없는 목표는 단순한 소망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념 형성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을 상기하며 이 확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믿음입니다. 목표 달성이 단순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그것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 계획 수립입니다. 트라이는 계획 없는 목표는 단순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행동 계획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장기 계획 1년 이상, 중기 계획 3개월에서 1년, 단기 계획 1일, 주간 계획입니다. 각 계획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행동 계획을 세울 때는 역순 계획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종 목표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현재까지 오면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속적 실행입니다. 트라이는 성공의 비결은 영웅적인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지속적인 반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특히 시작의 힘을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자체로 모멘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속적 실행을 위해서는 습관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트라이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특별한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장애물 극복입니다. 트라이는 모든 가치 있는 목표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애물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내적 장애물, 두려움, 의심, 부정적 신념 등, 외적 장애물, 자원의 부족, 환경적 제약 등.
그리고 관계적 장애물, 타인의 부정적 영향, 갈등 등입니다. 장애물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문제가 아닌 도전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트라이는 모든 장애물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모든 장애물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결과 평가입니다. 트라이는 측정되지 않는 것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는 평가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가?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결과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데이터로 보아야 합니다. 트라이는 실패는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 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수정과 개선입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정을 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트라이는 이를 카이젠, 지속적 개선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개선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7단계의 실천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트라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도구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진술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목표와 열망을 현재형의 긍정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와 같은 형태입니다. 긍정적 진술문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형으로 작성할 것, 미래형이 아님. 긍정문으로 표현할 것, 부정문 사용하지 않음. 감정을 담을 것, 단순한 선언이 아닌 감정적 연결. 개인적일 것,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이 아님. 이러한 진술문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읽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시각화 기법입니다. 시각화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상상하며 그것을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트라이는 잠재의식은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각화를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원하는 현실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 촉감, 냄새, 맛까지 모두 상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트라이는 하루 2번, 각 15분씩의 시각화 훈련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감사 일기입니다. 트라이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할 일들을 적어보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쓸 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오늘 아침 동료가 건넨 따뜻한 미소에 감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과 감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트라이는 매일 최소 5가지의 감사할 일을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도구는 목표 보드입니다. 이는 자신의 목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비전 보드라고도 합니다. 목표 보드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하는 이미지, 글귀, 숫자 등을 포함시킵니다. 이를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어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초점 유지에 활용합니다. 트라이는 이러한 도구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도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작용하며 이들을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구는 당신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달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이는 실천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도구도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7단계와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한의 힘의 진수. 당신 안에는 우주의 모든 지혜와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을 인식하고 믿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무한의 힘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책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영감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법칙은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현실을,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발걸음의 꾸준한 축적입니다. 매일 1%씩 개선하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적용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기상 직후 15분간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긍정적 진술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주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루 중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감사의 순간을 포착하며 순간순간 자신의 말과 생각을 관찰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평가하고 감사일기를 작성하며 다음 날을 계획하고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취침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규칙성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과정을 믿으며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명상, 긍정적 진술문 낭독, 시각화 훈련, 감사일기 작성 등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가 됩니다.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0일 이상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한 번의 운동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꾸준한 운동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밀입니다.